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어요. 길 한복판에요. 아니 진짜로요. 얼마 전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 한 마리가 울타리 밑땅을 파고 탈출했거든요. 재난 문자까지 날아왔어요. 늑대 한 마리 탈출.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이거 영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늑대 사진이랑 영상 보셨어요? 저도 처음에 엄청 무서웠는데 막상 보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귀여워요. 아니 진짜 귀여워요, 이 늑대. 체중이 30kg밖에 안 되는 왜소한 체구에 차 보고 깜짝 놀라서 반대편으로 후다닥 도망가는 거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그냥 완전 대형 강아지예요. 대형 강아지. 늑대라고 해서 무슨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거 상상하셨죠? 저도요. 근데 현실은 차 한 대 보고 혼비백산 도망가는 겁쟁이 늑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23년 3월에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이 탈출했어요. 이름이 세로인데 나무 울타리를 부수고 나와서 광진구 일대를 3시간 동안 돌아다녔거든요. 횡단보도도 건너고 주택가 골목도 누비고. 그리고 이거 진짜 웃긴 게 외국 기사에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제브라 크로싱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횡단보도가 제브라 크로싱이거든요. 얼룩말이 진짜 횡단보도를 건너니까 이걸로 말장난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더 전으로 가면요. 2005년에는 같은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가 탈출했어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6마리가요. 공연 준비하다가 비둘기 떼를 보고 놀라서 문 밖으로 우르르 뛰쳐나온 건데 코끼리 6마리가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식당 하나가 완전히 박살났고요. 시민 한 분이 코끼리 코에 들이받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있었어요. 이게 해외 디스커버리 채널에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이번 늑대 탈출에 바로 그 대전 오월드, 이 동물원은요 2018년에도 한번 탈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퓨마였어요. 사육사가 청소하고 나서 문을 제대로 안 잠근 거예요. 결국 퓨마는 마취총에 맞고도 도망가다가 사살됐는데 이게 그때 전국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또 같은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또야? 진짜 또야?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들이 외국에도 알려졌단 말이에요. 특히 2023년 얼룩말 세로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영상이랑 사진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엄청 화제가 됐거든요. BBC 월드에서도 보도하고 레딧에서도 난리가 나고. 근데 외국인들 반응이 진짜 재밌어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잠깐, 이거 2023년이면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한창 퍼지던 때잖아. 근데 이 사진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얼룩말이 있다고? 진짜로 AI가 만든 합성 사진인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즘 AI가 워낙 발달했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은 AI로 만든 이미지를 진짜인 줄 알고 믿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엔 반대인 거예요. 진짜 실제 사진인데 외국인들이 AI 합성인 줄 안 거예요. 왜냐면 현대적인 도시 한복판에 얼룩말이 돌아다니는 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댓글들이 진짜 웃겨요. 나는 한국을 여러 번 여행했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는 나라다. 이 나라는 진짜 신기하다. 한국은 늘 기대를 뛰어넘는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었어요.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도 이 사건을 엄청 공유했대요. 왜냐하면 남아공에서도 얼마 전에 호랑이랑 사자가 동물원에서 탈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국의 동물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원앙 아세요? 당연히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백년해로의 상징이고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그새요. 근데 이 원앙이 몇 년 전에 미국 뉴욕 한복판 센트럴파크에 나타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CNN에서 보도하고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나고 대포 카메라 들고 매일 원앙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예요. 왜냐고요? 미국 원앙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좀 붉은 눈에 좀 거칠게 생겼어요. 근데 한국 원앙은요, 동글동글 통통한 몸에 예쁜 깃털에 동그란 눈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새를 처음 본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새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원앙이 한 1년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뉴욕 시민들이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뉴욕에서 한 120km쯤 떨어진 필라델피아에서 짝까지 데리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안 보이던 동안에 연애를 한 거였어요. 역시 한국 출신은 어디 가서든 잘 살아남는다니까요. 아, 그리고 수달 이야기도 진짜 대박이에요. 일본이 2012년에 자국 야생에서 수달 멸종을 공식 선언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마도에서 수달 4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유전자 분석했더니 전부 한국에 사는 종과 일치한 거예요. 한국 수달이 대한해협을 헤엄쳐서 대마도까지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수달도 아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까지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 한국 동물들은 이렇게 어디 가서든 잘 적응하고 또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 하는 거예요. 한국 다람쥐 아시죠? 외국 다람쥐는 좀 크고 거칠게 생겼거든요. 근데 한국 다람쥐는 진짜 작고 동글동글하고 귀여워요.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러시아나 중국 다람쥐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고유종이래요. 이렇게 예쁜 생김새의 다람쥐는 한국 토종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의 사계절이 동물들의 진화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영하 15도, 2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35도까지 올라가는 이 극단적인 사계절을 겪으면서 한국의 동물들은 체구가 작아지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가 된 거죠. 까치도 그래요. 한국 까치는 유럽 까치보다 꼬리가 좀 더 짧고 날개가 좀 더 긴 독특한 형태인데 영국에서 한국 까치가 발견됐을 때 조류학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요, 이 사계절 이야기는 사람한테도 적용이 돼요. 진짜예요. 한국처럼 극단적인 사계절의 혹독함을 매년 겪으면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름에는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찜통 더위를 이겨내고 겨울에는 뼈를 깎는 칼바람을 맞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걸 매년 반복하면 정신력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동남아 뉴스를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상기온으로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동사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영상 10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영상 10도면 사람들이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오늘 따뜻하다 이러면서요. 근데 동남아에서는 그 온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동남아는 사계절이 없으니까 옷가게에 가도 패딩을 안 팔아요. 두꺼운 외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온이 10도만 떨어져도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영하 10도, 영하 15도에도 출근하고 등교하고 일상생활 다 해요. 이런 환경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으니 한국 사람들의 적응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한국 출신은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자, 다시 동물원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동물원 탈출 사고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국이랑 차원이 좀 달라요.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에서 역대급 사건이 있었어요. 사립동물원을 운영하던 농장주가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가 키우던 맹수 50마리를 전부 풀어버린 거예요. 벵골 호랑이 18마리, 사자 17마리, 회색곰 2마리, 퓨마 3마리. 이게 동네에 한꺼번에 풀려난 거예요. 오하이오주 전체가 공포에 빠졌고 결국 49마리가 사살됐어요. 이건 진짜 영화 같은 참사였거든요. 2007년에는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울타리를 넘어 관람객을 공격해서 한 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하람베 사건 아시죠? 2016년에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고릴라, 우리의 아이가 떨어졌는데 고릴라가 아이를 끌고 다녀서 결국 사살된 그 사건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외국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동물들은 호랑이, 사자, 고릴라 이런 진짜 위험한 맹수들이에요. 한국은요? 얼룩말이 도로를 건너고 늑대가 차보고 도망가고 곰이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물론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얼룩말 세로 사건 때도 3시간 동안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다친 게 없었어요.
이번 늑대 사건도 수색이 길어졌지만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2005년 코끼리 사건은 좀 예외적인데 그때도 6마리가 뛰쳐나왔는데 부상자 1명이에요. 미국 오하이오 사건이랑 비교하면 정말 다른 차원이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한국 사람들 반응이에요. 얼룩말이 탈출했을 때 목격한 시민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우, 잘생겼다 이랬대요. 늑대 탈출했을 때도 사람들이 귀엽다 이러면서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당국에서 접근하지 마세요 재난 문자를 또 보낸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 특유의 여유인 건지 담력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런 반응 보고 또 한번 놀랐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국 동물원 관리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을 알면 좀 다릅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동물원 운영 제도가 기존에 신고만 하면 되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기준에 맞지 않는 동물원은 2028년까지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통과 못하면 폐업해야 해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엄격한 기준에 맞먹는 수준으로 강화된 건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 사건이 있기 전까지 개인이 호랑이나 사자를 그냥 키울 수 있었어요. 2022년에야 겨우 금지됐거든요. 한국이 오히려 더 빨리 법을 정비한 셈이에요. 그리고 한국 동물원들은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매달아서 점프해서 먹게 한다든지 새로운 장난감을 넣어준다든지, 아까 그 대전 오월드 늑대 사육 영상 보면은 새끼 늑대들한테 하울링 소리 들려주고 물놀이 시켜주고 고기 높이 매달아서 체력 훈련 시키는 거 진짜 감동적이에요. 외국에서는 사파리 형태로 동물을 넓은 곳에서 키우는 데가 많은데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 국립공원에서 야생으로 사는 얼룩말이나 기린은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밀렵꾼 총에 맞고 가뭄에 굶어 죽기도 하거든요. 야생이 낭만적인 곳은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예요. 동물원이 감옥이라고 하면 자연은 사실 그보다 더한 무법지대인 셈이죠. 특히 멸종위기 동물의 경우에는 야생보다 동물원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경우가 있어요. 환경단체에서는 동물을 가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야생에 돌려보냈다가 적응 못하고 죽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실제로 제돌이라는 돌고래 기억하시는 분? 불법 포획됐다가 바다에 방사됐는데 적응에 실패해서 실종된 몇몇 돌고래들이 있었어요. 영화 프리윌리에 나온 범고래 케이코도 방사 후에 결국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고요. 동물원에서 태어나 사람 손에서만 자란 동물이 갑자기 야생에 나가면 사냥도 못하고 천적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동물원 자체를 없애자가 아니라 동물원 환경을 더 좋게 만들자인 거예요. 한국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대전 오월드에서 키우는 늑대들이 한국 늑대 복원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한국 늑대는 일제강점기 때 해수구제 정책으로 거의 멸종됐거든요. 지금 남한에는 야생 늑대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한국 늑대 후손을 키우고 번식시키는 게 종 보존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아까 대전 오월드 늑대 새끼들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2020년에 5년 만에 한국 늑대 3세대 6마리가 태어났어요. 이 새끼들이 처음에는 완전 강아지였어요. 늑대의 후손이라기에는 하는 행동이 그냥 강아지 그 자체. 밥 달라고 낑낑대고 물놀이 좋아하고 사육사한테 애교 부리고, 근데 이 녀석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늑대다운 카리스마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꼬리를 위로 쭉 올리면서 서열 정리하고 하울링에 반응하고, 정말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예요. 특히 막내 땅순이 이야기가 제일 감동이에요. 6마리 중에 제일 작고 약해서 매번 먹이 경쟁에서 밀렸거든요. 혼자 떨어져서 눈칫밥만 먹던 녀석이었는데 2달 후에 다시 만나니까 서열 1위인 늑순이 먹이까지 가로챌 만큼 담대해진 거예요. 사육사가 높이 매달아 놓은 고기에 가장 먼저 뛰어올라서 물어뜯은 것도 땅순이었대요. 한국의 사계절처럼 역경을 겪으면서 강해진 거죠. 이게 바로 한국식 성장 아닐까요? 자,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특별한 게요. 동물도 사람도 이 혹독한 사계절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면서도 귀엽고 매력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간 원앙은 뉴요커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요.
일본에 건너간 수달은 멸종된 일본 수달 종의 부활에 실마리를 제공했고요. 유럽으로 건너간 한국 다람쥐는 프랑스에만 10만 마리가 살 정도로 번성했어요. 영국에 나타난 한국 가치는 도심 생태계 최상위로 올라섰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은 그 나라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1960년대 독일에 간 광부와 간호사부터 지금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배우들까지 이 끈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은 수천 년간 한반도의 사계절을 버텨온 유전자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룩말 세로 뒷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좀 슬프거든요. 세로가 왜 탈출했는지 아세요? 세로는 2019년에 태어났는데 엄마 루루가 2021년에 죽고 아빠 가로가 2022년에 죽었어요. 부모가 둘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로 부모님이 노년에 낳은 늦둥이였는데 부모 잃고 나서 사춘기처럼 반항이 심해졌대요. 옆에 깽어루한테 시비도 걸리고 결국 울타리를 부수고 도시로 뛰쳐나간 건데 이 사연이 알려지니까 세로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나중에 여자친구도 맞춰줬는데 그 코코라는 얼룩말이 4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코코가 떠나고 나서 세로가 방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코코를 찾으며 울었대요. 동물도 사랑하는 존재를 잃으면 슬퍼한다는 거, 이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지금 세로는 미니말 향미라는 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직 어색한 사이래요. 세로가 앞으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요. 한국에서 동물원 동물들이 탈출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외국에서는 호랑이 사자가 50마리씩 풀려나는 참사도 있고 관람객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동물원 관련법이 최근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예요. 멸종위기 동물보전이라는 동물원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고요. 한국 늑대 복원처럼 한번 사라진 종을 되살리는 노력은 동물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동물들 진짜 대단하죠? 사계절의 혹독함 속에서 작고 귀엽게 진화하면서도 어디를 가든 최고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이 모습. 사람이나 동물이나 한국 출신은 정말 어딜 가나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